안녕하세요. 시지프스의 책방지기입니다. 오늘은 은하철도의 밤이라는 일본 동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가 미야자와 겐지는 일본 근대 문학사에서 독자적인 문학 세계를 구축한 시인이며 동화 작가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미야자와 겐지는 1896년 일본 이와테현에서 태어나서 1933년 37세의 나이로 일찍 생을 마감했는데요. 종교와 자연, 과학을 융합시킨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현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은하철도의 밤은 미야자와 겐지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적 보았던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의 작가도 이 작품에서 모티브를 받았다고 하고요. 또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 태풍이 지나가고를 만든 영화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2023년에 만든 괴물이라는 영화도 이 은하철도의 밤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만큼 많은 작품에 영향을 준 작품입니다. 책 내용은 주인공 조반니가 꿈속에서 은하계 여행을 하는 여행담을 담았는데요. 꿈속에서 같이 여행을 떠났던 친구 캄파넬라가 현실에서는 같은 반 친구를 구하다 강물에 빠져 죽는 슬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 오후 수업편과 인쇄소편, 집편, 청기륜 기둥편, 은하 정거장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은하철도의 밤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오후 수업.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들이 강이라고 하거나 저지 흘러내린 흔적이라고 말하는 이 희뿌 연계, 사실은 무엇인지 알고 있나? 선생님은 칠판에 매달아 놓은 검은 물감으로 채색된 커다란 별자리 그림 중에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린 희뿌연 은하띠 같은 곳을 가리켰습니다. 맨 처음 캄파넬라가 손을 들자 그 뒤를 이어 8명의 아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조반니도 손을 들려고 하다가 들다만 손을 황급히 내렸습니다. 언젠가 읽었던 잡지에 별이라고 나와 있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 의자에 앉기만 해도 졸음이 쏟아지고 책 볼 틈도 없는 데다가 읽을 책도 없어서 왠지 모든 게 아리송하고 자신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런 조반니의 마음을 재빨리 알아차렸습니다. 조반니는 알고 있나 보군. 조반니는 용기를 내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어나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옆자리에 앉은 자넬리가 조반니를 돌아보고 킥킥대며 웃었습니다. 조반니는 당황해서 심장이 쿵쿵 뛰고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커다란 만원경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대체 이 은하는 무엇일까? 조반니는 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도 즉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짓다가 캄파넬라에게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캄파넬라가 대답해보지. 그토록 힘차게 손을 쳐들었던 캄파넬라 역시 꿈을 대며 일어선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뜻밖이라는 듯 잠시 캄파넬라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별자리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면 좋다. 아주 성능이 뛰어난 커다란 만원경으로 이 희뿌연 은하를 살펴보면 무수히 작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 조반니, 그렇지 않니? 빨간 사과처럼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 조반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 난 알고 있어. 물론
캄파넬라도 알고 있지. 언젠가 캄파넬라네 집에서 함께 읽었던 잡지에 적혀 있었어. 게다가 캄파넬라는 그걸 보자마자 아버지 서재에서 두꺼운 책을 가지고 와서는 은하라는 부분을 펼쳐 보였어. 그때 우리들은 펼쳐진 페이지 가득히 검은 어둠이 깔려있고 그 속에 새하얀 점들이 빼곡히 박혀있는 아름다운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잖아. 캄파넬라가 그걸 잊었을 리 없을 텐데 그런데도 즉시 대답 못하는 건 내가 가여워서 일부러 대답하지 않은 걸 거야. 아침 저녁으로 일하느라 학교에 와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에게도 별로 말을 걸지 않는 내가 불쌍해서 말이야.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조바니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자신과 캄파넬라가 불쌍해졌습니다. 고요한 침묵을 깨고 선생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따라서 은하수를 진짜 강이라고 가정한다면 은하수를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작은 별들은 모래나 자갈에 해당하겠지. 또 은하수를 거대한 젖줄기라고 한다면 그 별들은 우위에 떠있는 작은 지방 알갱이들에 해당하는 거다. 그렇다면 강물에 해당하는 건 뭘까? 그것은 빛을 일정한 속도로 전달하는 진공이다. 태양이나 지구 역시 진공 속에 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들도 은하수 속에 살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물이 깊을수록 파랗게 보이듯이 가장 깊은 은하수 바닥에는 별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주위가 유난히 새하얗고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다. 자, 이 모형을 보기 바란다. 선생님은 반짝반짝 빛나는 모래 알갱이가 박힌 커다란 양면 볼록 렌즈를 가리켰습니다. 은하수 형태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 렌즈 속에서 빛나는 이 알갱이들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다. 태양이 바로 이 한가운데에 있고 지구가 바로 그 근처에 있다고 하자. 여러분이 한밤중에 이 렌즈 한가운데 서서 이 안을 들여본다고 생각해 보라. 이쪽의 렌즈는 얇기 때문에 희미하게 빛나는 알갱이, 즉 별들이 조금밖에 안 보인다. 그러나 이쪽이나 이쪽은 렌즈가 두껍기 때문에 별들이 많이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희뿌옇게 보이는 거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은하설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과학 시간에 설명하겠다. 오늘은 은하수 축제일이니까 밖으로 나가서 마음껏 밤하늘을 올려다보기 바란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자. 그런 다음 교실 안은 잠시 책상 움직이는 소리와 책들을 정리하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윽고 아이들은 모두 차려 자세로 선생님께 인사를 하고 교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인쇄소. 조반니가 학교 문을 나서려고 하자 같은 반 친구들 67명이 집으로 가지 않고 운동장 한쪽 구석에 있는 벚꽃나무 그늘에서 캄파넬라를 에워싸듯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밤 은하수 축제 때 푸른 등불을 만들어 강물에 띄워보낼 쥐참외를 따라가자고 의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조반니는 양팔을 크게 내재우며 성큼성큼 걸어가 학교 문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오늘 밤 은하수 축제를 위해 주목 잎사귀로 만든 구슬을 매달거나 노송나무 가지에 등불을 매다는 등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반니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세 번째 모퉁이에 자리한 커다란 인쇄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헐렁한 흰 셔츠 차림으로 입구 계산대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한 뒤 신을 벗고 올라가서 막다른 곳에 있는 큼지막한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환한 대낮인데도 안에는 전등들이 여기저기 켜져 있었고 윤종기들은 쩔그럭쩔그럭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천으로 머리를 묶거나 램프에 갓 같은 모자를 쓴 사람들이 노래 부르듯 중얼거리거나
술을 세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오바니는 들어가자마자 입구에서 세 번째로 높은 탁자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가서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잠시 선반위를 더듬더니 작은 종이 조각을 건넸습니다. 이 글자를 찾아올 수 있겠니? 조바니는 그 사람이 앉아있는 탁자 밑에서 작고 평평한 상자를 꺼내고는 전등이 많이 켜진 쪽으로 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런 다음 조그만 핀셋으로 좁쌀 같은 작은 활자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앞치마를 두른 사람이 주오바니 뒤쪽을 지나가며 그 모습을 보곤 한마디 했습니다. 여, 돋보기군. 오늘도 또 왔니? 그러자 주위에 있던 4-5명의 사람들이 조바니 쪽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고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조바니는 역시 눈을 비비면서 활자를 주워 담았습니다. 벽 시계가 6시를 알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바니는 활자를 가득 담은 상자를 들고 탁자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상자를 받아들더니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바니가 고개를 꾸벅 숙이고 계산대로 오자 흰 셔츠를 입은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작은 은하 한 입을 내밀었습니다. 조바니는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고 주희가 떠나가라 큰 소리로 인사한 뒤 계산대 밑에 놓아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활기차게 휘파람을 불면서 빵집에 들러 빵 한 덩어리와 각설탕 한 봉지를 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살같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 조바니가 득달같이 달려 도착한 곳은 어느 뒷골목의 초라한 작은 집이었습니다. 문이 나란히 3개가 나 있었는데 가장 왼쪽에 있는 문 앞에는 보라색 케일과 아스파라거스가 상자에 심어져 있었고 자그마한 창문 2개에는 차양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조바니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오니 많이 힘들지.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몸이 아주 가뿐하구나. 안으로 들어가자 어머니는 하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조바니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는 길에 각설탕을 사왔어요. 우유에 넣어드리려고요. 그래, 너 먼저 마시렴. 나는 썩 내키질 않는구나. 누나는 언제 나갔어요? 3시쯤에 나갔단다. 집안일을 다 해놓고 갔어. 엄마, 우유가 아직 배달 안 됐어요? 글쎄, 그런 것 같구나. 내가 가서 가져올게요. 괜찮다. 나는 천천히 마셔도 돼. 참 누나가 토마토를 두고 갔으니까 어서 먹으렴. 그래요? 그러면 먹어야지. 조바니는 창문 옆에서 토마토 접시를 가지고 와서 빵과 함께 정신없이 먹어댔습니다. 엄마, 아빠는 분명 곧 돌아오실 거예요.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한단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오늘 아침 신문에 올해는 북쪽에서 고기가 아주 잘 잡혔다고 쓰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빠가 고기 잡으러 가시지 않았을지도 모르잖니. 틀림없이 고기 잡으러 가셨어요. 아빠가 감옥에 갈 정도로 나쁜 짓을 저지를 리가 없잖아요. 요전에 아빠가 학교에 기증했던 커다란 개의 등딱지며 술록불은 지금도 표본실에 있어요. 6학년생들이 수업이 있을 때면 선생님들께서 교대로 교실로 가지고 가신다고요. 이 다음에는 내게 해달 가죽으로 만든 윗도리를 선물해 준다고 하셨지. 다들 나만 보면 그 말을 해요. 마치 놀리듯이 말이에요. 애들이 너를 흉보니? 예, 하지만 캄파넬라만은 나를 흉보지 않아요. 다른 애들이 놀릴 때도 마치 불쌍하다는 듯이 나를 쳐다봐요. 그의 아빠와 내 아빠는 너희들처럼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그런지 아빠가 캄파넬라네 집에 날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가끔씩 캄파넬라네 집에 들르곤 했어요. 걔네 집에는 알코올 램프로 달리는 기차가 있었어요. 선로를 7개 조립하면 원처럼 둥글게 되는데 전봇대나 신호등도 있어서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신호등에 파란 불이 켜지곤 했어요. 한 번은 알코올이 없어서 석유를 사용했더니 기관이 시커멓게 그을리고 말았어요. 그랬니? 지금도 매일 아침 신문을 돌리러 그 집에 가는데 이상하게 늘 집안은 지죽은 듯이 조용해요. 이른 새벽이라서 그렇지. 자우에일이라는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꼬리가 빗자루처럼 동그래요. 내가 갈 때마다 그 개는 코를 킁킁거리며 따라와요. 모퉁이를 돌 때까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가끔은 더 따라올 때도 있어요. 오늘 밤에는 모두들 쥐참의 등불을 강으로 띄워 보내러 간다니까 틀림없이 그 개도 따라갈 거예요. 아참, 그렇지. 오늘이 은하수 축제일이구나. 엄마, 그럼 저는 우유를 가지러 갔다가 은하수 축제를 보고 올게요. 그래, 다녀오렴. 강물에는 들어가지 말고. 네, 강가에서 보기만 할 거예요. 1시간 안에 돌아올게요. 더 놀고 와도 된단다. 캄파넬라와 같이 간다면 걱정하지 않을 테니까. 분명히 같이 갈 거예요. 엄마, 이제 창문을 닫을까요? 그럴까? 바람이 많이 차가워졌구나. 조바니는 일어서서 창문을 닫고 접시와 빵 주머니를 치운 뒤 재빨리 신을 신었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조바니는 그렇게 말하며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청기륜 기둥. 목장 뒤쪽은 완만한 언덕이었는데 어둡고 평평한 언덕 꼭대기에는 북쪽 하늘에 큰 자리와 이어져 있었습니다. 조바니는 벌써 이슬이 내려앉아 있는 작은 숲속 오솔길을 따라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새하얀 별빛 한 줄기가 새까만 풀과 갖가지 모양으로 보이는 덤불 사이로 난 오솔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덤불 속에는 반짝반짝 푸른빛을 내뿜는 작은 벌레가 있고 푸른빛이 감도는 이파리도 있어서 조바니는 친구들이 가지고 갔던 지참의 등불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소나무와 졸 참나무 숲을 넘어가자 갑자기 휑한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희뿌연 은하수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넘어가는 게 보이고 꼭대기에 있는 청기륜 기둥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초롱꽃인지 들국화인지 모를 꽃들이 몽롱하고도 그윽한 향기로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새 한 마리가 끊임없이 지저귀면서 언덕 위를 날아 올라갔습니다. 조바니는 언덕 꼭대기에 있는 청기륜 기둥 아래에 다다르자 지친 몸을 내던지듯 차가운 풀 위에 쓰러졌습니다. 싸늘한 엄두음 속에서 보이는 마을의 불빛은 바닷속 궁궐 경치처럼 깜빡거렸고 아이들의 노랫소리와 휘파람 소리, 끊어질 듯 이어지는 드높은 외침도 점차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불어온 바람이 언덕의 풀들을 조용히 어루만지고 땀으로 젖은 조바니의 셔츠도 차갑게 식혀놓았습니다. 조바니는 멀리 떨어진 마을 변두리에 검은 들판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쪽에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바니는 불이 켜진 작은 차창들이 보이자 수많은 여행객들이 사과를 깎기도 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앉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몰려와서 조바니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 하늘에 떠있는 저 새하얗고 굵은 띠가 모두 별이다. 그런데 하늘을 아무리 봐도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텅 비고 차가운 곳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려다 보면 볼수록 작은 숲이나 목장 혹은 들판 같아 보였습니다. 조바니는 푸른 검은고 자리가 3개가 되고 4개가 되어 희미하게 반짝이더니 몇 번씩이나 다리를 움츠렸다 폈다가 하면서
버섯처럼 길게 늘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마을까지도 수많은 별들이나 연기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하 정거장. 다음 순간 조바니는 뒤쪽에 있는 청기름 기둥이 어느새 희미한 삼각 표지판으로 변해 반딧불처럼 잠시 깜빡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점점 뚜렷해지더니 드디어 꼼짝도 하지 않고 짙은 천동빛 하늘 들판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막 새로 구워낸 푸른 강철판처럼 하늘 들판에 우뚝 선 것입니다. 그때 어디에선가 은하 정거장, 은하 정거장 하는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리더니 수억만 개의 불똥 꼴뚜기 불을 한꺼번에 화석으로 만들어 하늘에 박아놓은 듯이 갑자기 눈앞이 밝아졌습니다. 다이아몬드 가격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아 일부러 캐지 않는 척하며 회사에서 숨겨놓은 다이아몬드를 누군가가 온통 흩뿌려 놓은 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반니는 몇 번이나 눈을 비벼야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자 자신은 덜컹덜컹 달리고 있는 기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샛노란 전등이 나란히 붙어있는 작은 기차 객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푸른 벨벳으로 덮여있는 의자들은 모두 텅 비어 있었고 회색 니스를 칠한 건너편 벽에는 커다란 청동 단추 2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바로 앞자리에는 물에 젖은 듯 까만 옷을 입은 키 큰 소년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밖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그 소년을 봤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하자 갑자기 그 소년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조바니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소년의 얼굴을 보려는 순간 갑자기 그 소년이 고개를 집어넣고 이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소년은 바로 캄파넬라였습니다. 캄파넬라,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그렇게 물어보려고 입을 벌린 순간 캄파넬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죽음의 힘을 다해 뛰었지만 타지 못했어. 자넬리도 있는 힘을 다해 뛰었지만 이 기차를 따라잡을 수 없었어. 그래, 우리는 지금 함께 가는 거야. 조바니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기다려볼까? 자넬리는 벌써 집에 갔어. 아버지께서 데리러 오셨거든. 그렇게 말하는 캄파넬라의 안색이 조금 창백해 보였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것일까요? 그러자 조바니도 기분이 묘해져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캄파넬라가 창밖을 내다보면서 갑자기 기운을 되찾는 듯이 힘차게 말했습니다. 아, 큰일 났다. 물통을 깜빡했어. 게다가 스케치북도 잊어버렸지 뭐야. 하지만 상관없어. 이제 곧 백조 정거장이니까 백조를 볼 수만 있다면 아무래도 상관없어. 멀리 떨어진 강에서 날아간다고 해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캄파넬라는 둥근 판자로 된 지도를 빙글빙글 돌려가며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지도에는 철로가 희뿌연 은하수 왼쪽을 따라 남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세상에 그렇게 멋진 지도가 있었다니. 한밤중처럼 새카만 바탕 위에 11개의 정거장과 삼각 표지판, 샘과 숲들이 파란빛과 오렌지빛, 초록빛으로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조바니는 어디선가 그 지도를 봤던 것 같았습니다. 이 지도 어디서 샀어? 흙 요속으로 돼 있어. 은하 정거장에서 주던데 너는 못 받았어? 못 받았는데 난 정거장을 그냥 지나친 걸까?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여기쯤이지. 조바니는 백조라고 쓰여진 정거장에서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 강가는 달밤이라서 저런 걸까? 캄파넬라가 가리킨 곳을 쳐다보자
은은하게 빛나는 은하 기슭에 은빛 옷을 입은 참 억새가 불어오는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며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달밤이라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은하라서 빛나는 거야. 조바니는 갑자기 하늘로 뛰어오르고 싶을 만큼 기분이 좋아져서 발을 캉캉 구르며 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 울려 퍼지도록 별자리 노래를 휘파람으로 불며 힘껏 발돋움을 해서 은하수를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똑똑히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정신을 집중하고 쳐다보자 유리보다도 수소보다도 투명한 아름다운 물이 보였습니다. 가끔 눈의 움직임 때문인지 그 물은 언뜻 작은 보랏빛 물결을 일으키거나 무지개처럼 반짝반짝 빛을 뿌렸습니다. 은하수는 소리도 없이 흘렀고 하늘 들판엔 온통 인강을 뿜어내는 삼각 표지판들이 아름답게 서 있었습니다. 먼 데에 있는 작은 표지판은 오렌지빛이나 노란빛을 선명하게 띠고 있었고 가까운 데에 있는 큰 표지판은 희미한 빛을 내뿜으며 세모꼴이나 네모꼴 혹은 번개나 쇠사슬 모양으로 줄지어 서서 들판 가득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바니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파란빛, 오렌지빛, 온갖 빛을 내뿜는 삼각 표지판도 숨쉬는 듯 깜빡깜빡 떨리거나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하늘의 들판으로 완전히 나왔어. 조바니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앞쪽을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기차는 석탄을 안 쓰는구나. 알코올이나 전기를 쓰겠지. 덜컹덜컹 덜컹덜컹. 작은 기차는 참 억새가 일으키는 바람을 맞으며 은하수나 삼각 표지판의 창백한 빛을 뚫고 끝없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 용담하가 피어 있어. 이제 완연한 가을이구나. 캄파넬라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월장석에 조각해 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보라색 용담하가 선로의 가장자리를 에워싸고 있는 잔디들 속에 피어 있었습니다. 뛰어내려서 저 꽃을 따가지고 다시 기차를 탈까? 조바니는 설레는 가슴을 억제하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벌써 저만큼 지나가 버렸잖아. 캄파넬라의 말이 끝나기 전에 다른 용담하가 빛을 뿌리며 휙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뒤를 이어 수많은 용담하들이 솟구치는 것처럼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삼각 표지판들은 희뿌옇게 흐려지는 것처럼 활활 불타는 것처럼 빛을 내뿜으며 서 있었습니다.